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점 세 번째 경우를 볼 텐데요. 여기 제가 잘못 썼습니다. 두 기업 모두 우월 전략을 갖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기업 모두 우월 전략을 갖지 않는 경우. 영어로는 맞게 표시를 했는데 번역하면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의 문제죠. 두 기업 모두 우월 전략을 갖지 않는 경우를 볼 텐데, 여기에서 이제 달라진 숫자가 전에는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요거 하나만 달라졌었는데 이번에는 8도의 가격도 4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한번 이 페이오프 매트릭스 보수 행렬의 각각의 값을 이렇게 보시면 마찬가지로 대칭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대칭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25억씩이고요. 이쪽에서는 8도가 40, 농심이 10, 마이너스 10. 이쪽은 농심이 40, 8도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던 두 기업 모두 우월 전략을 갖는 경우와 똑같이 보수 행렬은 대칭적인데, 이 경우에 결과는 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보시죠. 우선 그 각각의 경우 이제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인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우선 농심부터 보겠습니다. 8도가 낮은 가격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농심은 당연히 25억과 마이너스 10억을 비교해서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 8도가 높은 가격을 선택했다면, 그렇다면 농심은 40과 50억을 비교해서 높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당연히 우월 전략은 없어요. 8도가 낮은 가격을 선택하면 농심은 낮은 가격을 선택하고, 8도가 높은 가격을 선택하면 농심도 높은 가격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서 나의 전략이 그것에 디펜드하기 때문에 우월 전략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똑같은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도의 결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농심이 낮은 가격을 선택한다면 8도는 25억과 마이너스 10억을 비교해서 더 높은 이익을 얻는 낮은 가격을 선택할 거고요. 농심이 높은 가격을 선택한다면 8도는 40억과 50억을 비교해서 더 높은 보수를 얻는 높은 가격을 선택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칭적이니까 이 보수 구조가 대칭적이기 때문에 농심이 낮은 가격을 선택하면 8도도 낮은 가격을 선택하고, 농심이 높은 가격을 선택하면 8도도 높은 가격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농심도 그렇게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겹치는 곳이 두 군데가 나타나죠. 우선 정리하겠습니다. 농심도 우월 전략이 없고 8도도 우월 전략이 없어요. 8도의 경우 말씀드렸듯이 농심이 낮은 가격이면 자기도 낮은 가격, 농심이 높은 가격이면 자기도 높은 가격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도와 농심 모두 우월 전략을 갖진 않아요. 하지만 이 경우에 보시면 균형이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둘 다 낮은 가격, 우연히 만약에 농심이 낮은 가격을 선택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8도가 자기도 낮은 가격을 선택할 거고요. 농심이 높은 가격을 선택할 것이라고 8도가 예상한다면 자기도 높은 가격을 선택할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농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경우에는 둘 다 우월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균형이 두 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균형이 두 개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균형은 뭐냐면 8도, 농심 모두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균형이고, 8도와 농심 모두 높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내시 균형이 두 개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어떤 균형이 실현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첫 번째 경우에는 이건 전형적인 프리즈너스 딜레마 문제니까요. 둘 다 낮은 가격을 선택할 거예요. 둘 다 높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이기심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둘 다 낮은 가격, 이게 이제 넷이 균형이 되고 실제로 이 균형이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우월 전략이 없는 경우에는 균형이 두 개 존재하지만 어떤 균형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 모두 최선의 전략은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 달라지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균형이 실현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간단하잖아요. 두 개니까 어떤 균형이 나타날지 알 수 없죠. 다만 균형이 두 개 존재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네 번째 이제 complications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과점의 게임은 그러니까 두 기업 농심과 팔도의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히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기업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략도 높은 가격, 낮은 가격 두 개밖에 우리가 보지 않았잖아요. 매우 단순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게임은 기업과 기업 사이의 어떤 그 전략적 행동,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여러 상황에 직면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하고 뭔가 이제 뭐 나름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이제 뭐 사람들마다 최선을 다할 텐데 그러한 과정에서 되게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도 굉장히 많고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딱 두 개만 있는 것은 아니죠. more than two strategy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점 기업 딱 두 가지 형태인 듀오폴리, 복점만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상대해야 되는 플레이어가 딱 둘만 상대해야 하는 플레이어가 딱 둘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나의 상대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면 시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업체들도 있으니까 다른 업체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일종의 원샷 게임만 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내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뭐 보니와 클라이드의 경우에도 사실은 반복 게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배신을 하면 다음 차례에 똑같은 게임을 하게 되었을 때 뭔가 내가 응징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나에게 상당한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예상한다면 그러니까 원샷 게임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예상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다음에 똑같은 게임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똑같은 게임이 반복된다면 다음 차례에 나에게 뭔가 페널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턴에서의 게임에서는 배신을 하지 않을 인센티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뭐 팔도나 농심이나 뭐 오뚜기라든가 뭐 다른 다양한 라면 업체들이 올해에도 게임을 해야 되고 내년에도 게임을 해야 되고 매년마다 삼양라면도 그렇죠.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그러면 어떤 그 나에게 가장 최선인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원샷 게임에서와는 달라질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다음 차례에 똑같은 게임을 또 한다면 상대가 내가 첫 번째 턴에서 했던 배신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응징이나 보복을 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전략들이 존재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응징이라든가 그렇죠? 배신에 대한 응징이라든가 또는 뭐 협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한 스트레티지가 존재할 수 있고 반복 게임에서는요. 그래서 이러한 협조의 행위도 담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점 시장에서의 담합이라고 하는 행위도 충분히 하나의 전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현실의 과점 기업들의 전략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에서 봤던 것처럼 뭐 우월 전략이 있는 경우, 뭐 없는 경우, 뭐 하나만 있는 경우 이거와는 다르게 훨씬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과정에서 게임이 반복된다면 뭐 담합이라고 하는 행위, 협조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전략으로. 담합과 관련해서는 이제 명시적 담합과 이제 암묵적 담합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explicit collusion을 명시적 담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tacit collusion을 암묵적 담합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나오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명시적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이제 협조적 행위이고요. 명시적 담합을 실제로 하는 그 대표적인 그 조직이 있죠. 오펙이라고 해서 석유 산유국 수출국 기구라고 해서요. 그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쿠웨이트라든가 이런 이제 중동의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이제 석유 생산량을 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생산량을 결정을 해도 뭐 전 세계 국가 그 누가 뭐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담합이죠. 명시적 담합입니다. 대놓고 뭐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생산량을 결정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들 그 산유국들이 노리는 것은 그 석유 가격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일종의 price fixing agreeme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 담합입니다. 뭐 최근에도 계속해서 뭐 은행들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은행들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은행들이 금리를 담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코픽스라고 하는 그 CD 금리도 담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 담합이겠죠, 그렇죠? 만약에 서로 담합을 이거는 명시적 담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래서 명시적으로 대놓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격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석유 산유국 같은 경우에 중동의 산유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을 감축하면 석유 생산을 감축하게 되면 그럼 시장의 석유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석유 가격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노리고 보통은 이제 뭐 대체로는 감축 결정을 더 많이 하죠. 뭐 증산 결정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명시적 담합의 목적은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모든 기업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신들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명시적 담합의 목적입니다. 마치 하나의 독점 기업과 같이 행동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속한 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기로 합의한 기업들을 우리가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범죄 조직도 카르텔이라고 하지만 이제 과점 시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기업들의 모임을 카르텔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가격 담합을 함께 이행하는 그런 기업들을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근데 극단적인 형태고요. 말씀드렸듯이 카르텔을 형성하는 이유는 바로 독점 기업과 같이 행동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 이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만큼을 생산할 것인지를 서로 이제 결정을 하겠죠. 할당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페크 같은 경우, 그렇죠? 대표적인 카르텔입니다. 오페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충 국제 원유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어떻게 두바이유겠죠. 원유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를 예상을 하고 이제 생산량 감축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감축을 결정하게 되면 각 국가들이 얼마만큼을 생산해야 될지를 이제 할당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배신을 하는 이제 구성원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카르텔의 멤버가 자신의 수입을 이윤을 좀 늘리고 싶어서 할당량보다 더 많이 생산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사실상 그 국제 원유 시장에서 원유값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더 많이 생산한 그 국가는 혹은 뭐 카르텔의 멤버는 그만큼 이익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 행위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배신 행위에 대한 응징이 또 그 다음 차례에 가면 또 있을 수 있겠죠. 뭐 한국이나 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명시적 담합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명시적 가격 담합은 대놓고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처벌의 수위가 꽤 높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다양한 매체를 보면 경제 뉴스를 접하다 보면 이게 담합의 사례가 심심찮게 많거든요.
이걸 적발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담합의 사례가 어떻게 그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담합에 참여했던 기업 하나가 이제 배신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한 5개의 기업이 서로 이렇게 어떻게 가격을 결정을 하자라고 이제 서로 담합을 했는데 이 중에 이제 하나의 기업의 뭐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기업의 뭐 CEO가 될 수도 있고 담합에 참여했던 하나의 직원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신고하는 거죠. 네.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고한 기업에게는 그 과징금을 때리지 않습니다. 이게 선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제 일종의 하나가 이 멤버 중에 한 사람이 혹은 한 기업이 나와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고 이제 자신은 벌금을 면할 수 있겠죠. 선처를 받아서. 다른 업체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제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물론 뭐 과징금을 물게 되면 이제 소송에 들어가죠. 기업들이 우리가 뭐 이 정도의 첫 번째는 뭐 우리가 담합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거고 담합을 했다는 어떤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보통 근데 텔레그램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문자를 주고 받으니까요. 그런 이제 텔레그램에서 주고받은 문자 기록이 뭐 나오거나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게 된다면 그럼 이제 불리해질 테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 수준이 우리가 담합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보다는 훨씬 더 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이익은 너무 작아서 과징금의 크기도 규모도 조금 낮춰달라 이렇게 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꽤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언론에 공개가 되었던 뭐 담합의 뭐 사건이라든가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얼마만큼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라든가 이제 이게 실제로 이행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훨씬 더 적은 수준의 과징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알게 되는 담합은 대체로 누군가 이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명시적 담합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몰래 담합을 합니다. 이 몰래 하는 담합을 암묵적 담합, tacit collusion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담합에서 과점 기업들은 이제 은밀하게 가격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텔레그램 같은 걸로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웬만하면 이제 녹취가 안 되는 방식으로 통화를 한다든가 뭐 그 사실 어렵죠, 그렇죠? 다 통화 녹취를 합니다. 담합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뭔가 불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몰래 도망갈 길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를 서로 잘 지키는지 감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담합을 어긴 기업에게는 응징을 가합니다. 그래서 담합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페널티가 굉장히 크다면 가능한 이제 담합을 지키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누군가 배신을 해서 우리의 담합이 이제 깨진다면 그렇다면 뭔가 상응하는 어떤 응징 조치가 필요할 텐데 대표적인 이제 응징 전략이 바로 tit for tat이라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죠. 네가 뭐 만약에 우리를 배신을 해, 뭐 그렇다면 이제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비슷한 어떤 그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이제 배신 행위를 하게 됩니다. 같은 이제 배신 행위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이고요. 뭐 마지막 슬라이드는 똑같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11장 내용이고 이제 우리가 우리 사실 이제 제가 그 실라버스에서 제시했던 교과서의 이제 챕터를 쭉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뭐 16장까지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또 이제 이번 학기 경제학 원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시경제학 파트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리하려고 하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서 17장에서 거시경제학 파트,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부분이 바로 미시경제학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17장부터는 거시경제 분야로 넘어가서 경제 전체에 대한 이슈들, 뭐
생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물가라든가 고용, 실업 뭐 이런 시간이 된다면 뭐 투자 그다음에 경제 성장 뭐 이런 얘기까지 같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영상을 여기서 일단 끊고요. 17장은 또 새로운 영상에서 시작하겠습니다.